자, 그러면 어떻게 검색 광고를 사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케팅 자산으로 당장의 노출이 쉽지 않을 때입니다. 여기서 생소한 단어, 마케팅 자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만든 용어고요.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 노출 가능한 마케팅 채널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블로그, 카페, 포스트 뭐 등등등이 있겠죠. 요거는 내가 그냥 잘 운영해서 노출시키는 건데요. 페이스북 광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만약에 저의 마케팅 자산인 블로그를 이용해서 포스팅을 했더니 1등에 올랐어요. 완전 좋죠. 그러면 얘는 물론 광고를 해도 좋지만 블로그는 일단 공짜니까 순위는 좀 낮지만 공짜로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얘는 광고를 안 해도 되겠죠. 더하여 페이스북 광고라고 제가 찌미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검색 광고 단가를 알아봤더니 우와, 모바일이 12,580원입니다. 클릭하면 12,000원이 나가는 거죠. PC도 요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검색 광고보다는 순위가 낮지만 그래도 1등이 12,000원, 2등이 한 만원 정도 나가는 상황에서 저는 공짜로 여기 노출되고 있으니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네이버 검색 광고를 검색해 봤더니 내 마케팅 자산인 블로그로는 이곳에 지수가 안 돼서 노출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이곳은 내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곳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내 마케팅 자산으로 네이버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출시킬 수 없다. 그러면 돈으로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에 노출이 되는 건 돈이 되는 걸 아는데 내 블로그가 노출될 수 없으니 돈을 내고서라도 노출을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노출을 하면 네이버 검색 광고가 PC는 13,000원, 모바일 11,000원 정도 1위가 나오고 있고요. 3위 같은 경우는 PC는 만원, 모바일은 7,000원 정도 되네요. 대략 만원 정도의 클릭당 비용을 내고 이곳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돈이 나가도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먹고 사는데 이 키워드는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검색 광고를 이용할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자산으로 당장의 노출이 쉽지 않을 때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도 시간이 지나면 블로그도 키우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 영역에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곳에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노출이 되면 굳이 이곳에 클릭당 대략 만원 정도씩 내고 광고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검색 광고의 비중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마케팅 자산을 통해서 네이버의 뷰 영역, 스마트 블록에 노출을 시킬 예정이니까요. 자, 두 번째는 짧은 시간에 다양한 키워드의 노출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2급, 제가 뭐 종종 예를 자주 드는 키워드인데요. 요 사회복지사 2급이라는 키워드는 개강일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개강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많은 업체들이 이 사회복지사 2급이라는 키워드에 정해진 시간에 상위 노출을 시켜야 돼. 정해진 시간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안정적인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 파워링크를 활용하는 것.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아니, 그럼 블로그로 노출시키면 되지 않나?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블로그가 사회복지사 2급에 노출시킬 수 있는 지수가 돼. 그러면 이곳에 노출을 시킬 수 있죠. 그러면 검색 광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사회복지사 2급과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돼. 그러면 사회복지사 2급 하나만 잡으면 됩니까? 아니겠죠. 사회복지사 2급도 잡아야 되고요. 사회복지사 2급 취업도 잡을 필요가 있고요. 사회복지사 2급 시험도 잡을 필요가 있고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도 잡을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키워드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와 같은 서비스들은 글을 써야 되잖아요. 글을 쓰고 포스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블로그에 막 5-6개씩 하루에 글 쓴다. 이것 좀 블로그 운영 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다양한 키워드를 많이 노출시켜야 돼. 이런 관점에서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시험을 쳤는데 여기 2과목 무료 이벤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벤트 기간이 끝나. 더 이상 무료 이벤트를 안 해. 라고 한다면 검색 광고는 요놈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블로그에 이걸 썼어. 엄청 많이 썼어. 이벤트 끝났어.
그러면 우리는 블로그 게시글에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막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루에 많은 블로그 게시글들을 수정한다. 이거 블로그 운영 면에서도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노출시키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광고를 싹 다 내려야 돼. 이런 경우는 블로그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이 노출을 시키고 또 엄청나게 빨리 사라지고 요렇게 시적절하게 빨리빨리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때 요때 검색 광고 꼭 필요하죠.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하나의 키워드 검색 결과에서 다양한 영역의 노출이 필요할 때 요럴 때도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우리 아이에게 어린이 유산균을 구매해 줘야겠어 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어떤 제품이 나와 한번 봤네. 쇼핑에도 어떤 광고가 나와 얘도 봤네. 브랜드 컨텐츠에서도 동일한 상품을 보고 어린이 유산균 인기 글에도 걔를 봤어. 이렇게 하나의 상품이 하나의 키워드에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얘 유명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어떤 분들 중에서는 야 이거 다 작업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눈에 띄고 후기들이 괜찮다, 가격 대비도 괜찮다, 효과도 좋은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 이 브랜드 괜찮은데? 라고 하고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통합 검색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 라고 하면 파워링크 노출, 네이버 쇼핑 광고 노출, 파워 컨텐츠 노출, 블로그 노출 요 정도로 노출시킨다면은 사용자에게 굉장히 강력한 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인천 렌트카 검색을 했는데 봤더니 파워링크에도 그 업체 봤어. 플레이스 영역에도 있네? 뷰 영역에도 그 업체 있네? 이 업체 많이 쓰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줄 때 검색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